이런 분들이 있어요. 라디오가 틀어놓은 것처럼 쉴 새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 결핍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걸 왜 하겠어요? 나를 봐주길 바라는 거죠. Look at me. 이거를 주목, 추구,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 속 인물 중에 나폴레옹도 그랬대요. 유럽을 정복했던 천재조차, 전쟁의 천재조차 본인의 인정 결핍은 채우지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요새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나요? 살다 보면 친한 사람에게도 자기 사적인 이야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주변에 종종 있죠. 사실은 친한 사람이고 안 친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또 그렇다고 자기 얘기 너무 안 하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죠.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 같고. 심한 분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본인 얘기 그냥 주저리 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제가 근무하는 마음정비소에 오셔서 저랑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린 시절 얘기 다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접수도 안 했는데 자기 얘기 다 하는 거면 조금 독특한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종의 보호막 심리죠. 내 마음을 드러내면 상처받는다는 학습을 어디선가 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정서적인 자기보호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타고난 성향 자체가 자기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린 시절에 언젠가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 얘기 다 했다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우리 아빠는 어떻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그 말이 되돌아와서 나를 흉보게 만든다든지 일종의 내가 던졌던 말이 무기가 돼서 나를 다치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몇 번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입은 닫아두고 그냥 남의 얘기나 좀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타고나기를 경청 능력이 좋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기억하는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있죠. 맷 데이먼이 주연으로 했던. 거기에 주인공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아주 가난하게 살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만 딱 친한 친구 한 명 빼고는 자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학대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기억을 드러내 봐야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시한다든지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경험을 학습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내 얘기 안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통찰력은 굉장히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굿윌 헌팅의 윌 보세요. 자기를 감추고 살다가 누가 건드리면 막 싸우죠. 그러다가 치료사로 나오는 쇼니 괜찮아 이거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토닥토닥 거니까 거기서 눈물 막 터트리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보호막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이성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침묵을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정보를 드러내는 것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도움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보 관리를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자기 노출의 선택적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포커 치는 사람,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 그 포커패 드러내지도 않고 얼굴 표정에도 절대 드러내지 않잖아요. 도박 같은 포커놀이에서만 그러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모두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길거리 가다가 물건 하나 살 때 상인하고 흥정할 때도 내 패를 다 드러내면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전략적인 침묵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대부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1, 2에 보면 돈 꼴레오네 나오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이 본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죠. 고양이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딱 필요한 말 한마디만 하잖아요. 말 안 하고 듣고 있는 침묵 자체가 그 사람한테 권위를 주죠. 왜 우리 친구들 중에도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돈 꼴레오네가 그 협상하다가 아들, 큰아들 써니가 흥분해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막 뭐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간 다음에 큰아들한테
돈콜레오네가 뭐라 그랬어요?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한테 절대로 알게 하지 마! 그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어쩌면 말의 무게 자체는 내 말의 빈도에 반비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침묵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오히려 더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거죠. 왜 이선희 노래 중에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 있잖아요. 말을 안 하면 알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희귀성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유재석 씨 같은 분들이 대담 토크 프로그램들을 할 때 본인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냥 오히려 상대방의 얘기를 궁금해하고 상대방의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싶을 텐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타인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라디오가 틀어놓은 것처럼 쉴 새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내는 사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직장 동료 중에도 보면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이 하나 있죠. 타고나기를 말수가 많고 좀 가벼운 분들이 있는데 흔히들 말이 너무 많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다고 생각하잖아요. 안에 근거 없는 그릇이 좀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 결핍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이 말로 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야,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고, 야, 거기 갔더니, 야, 주위는 그거 엉망이더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 전철관에서 내 앞에 있었다 그러면 다리 쩍벌하고 자는데 와, 정말 보기 싫더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걸 왜 하겠어요? 나를 봐주길 바라는 거죠. Look at me. 이거를 주목, 추구,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성공한 척하고 바쁜 척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 중에 맨날 바쁘다 그러고 실제 보면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정신없는 척하고 막 어디만 갔다 오면 누구랑 중요한 얘기 한 거 온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바쁜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개는 본인 마음이 뭔가 불안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자꾸 얘기해야 마음이 조금 안심되는 거죠. 이거 평범한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역사 속 인물 중에 나폴레옹도 그랬대요. 황제까지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분은 코르시카 시골 변방에 있는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프랑스 귀족들한테는 안 맥히죠. 가난한 집 출신들 나중에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어디 높은 자리 올라가도 왜 원래 대대로 내려온 부잣집 자손들은 왜 그거 무시하고 그러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폴레옹도 그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해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느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는 천재고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고 유럽을 정복했던 천재조차 전쟁의 천재조차 본인의 인정 결핍은 채우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공감 능력이 좀 약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한 거 옆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알지만 괜히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또는 굳이 얘기할 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랑 안 해도 저 사람은 좀 아는 것 같군. 그러면 굳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표정을 못 읽어요. 그리고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재미없어 하거나 이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경과학적으로는 거울세포, 거울신경이라고 나오잖아요. 미러 뉴런이라고 부르는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느낌을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약하니까 끊임없이 말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가 요정인데 거울에 우연히 너무 잘생긴 친구였는데 우연히 가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그냥 죽었대잖아요. 어찌면 우리 주변에도 현대판 나르키소스들이 있어서 그거 인정받으려고 그냥 끊임없이 떠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멀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으면 좀 그렇지만 아주 말이 적은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요, 자기중심적인 세일즈맨이 실적이 가장 나쁘다는 연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건 팔러 똑똑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한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한 대 살라고 H모사 영업장에 들어갔는데, 야, 제가요, 이 차를 제가 작년에 샀었는데요. 이걸 타고 저 서산까지 운전해가지고 왔었는데요. 야,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원래 운전은 좀 잘하거든요. 이런 얘기 한참 하면은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얼른 나가서 딴 가게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지만 결국은 타인의 인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거기에 마크 저커버그가 주인공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엘리트 클럽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좀 뜨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공동 창업자를 배신해버리죠. 그리고 본인은 성공하죠. 근데 어때요? 영화 마지막 장면 가면 수억 명이 쓰는 SNS를 만들었던 주인인데 혼자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영화 초반에, 그러니까 어릴 적에 본인을 버렸던 여자 있어요. 에리카. 에리카의 SNS를 계속 리프레시, 새로 고침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외로운 거죠.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잊어버린다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의 좋은 일을 말하면 질투가 되고 나쁜 일을 말하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친해도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무조건 감추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는 소설, 그 영화로도 나와 있죠. 저는 영화로 먼저 봤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왕룽이 결혼을 해서 땅도 생겼어. 소작 농사도 짓고 애도 나서 주인 마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부인하고 같이 막 손을 내저으면서 우리 땅은 쌀도 잘 안 나고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이 애는 너무 못생겼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자기 자랑을 하면 결국 내가 화를 입는다라는 일종의 그 시대의 문화겠죠. 근데 뭐 요새는 안 그러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 잘 됐어, 나 돈 많어, 나 시험 붙었어, 이런 얘기 남들한테 많이 하세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상대방이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제 선배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세브란스 의대를 갔어요.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한 2년 만에 들었어. 원래 그 선배랑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와,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 왜 제가 이렇게 늦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 그거 아니야? 원래 좋은 소문은 잘 안 나. 그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감추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무조건 내 얘기를 다 여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 자기 노출이라고 부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친한 사람도 있지만 나한테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굳이 대놓고 나랑 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 우리 알아요, 대충. 그 관계의 깊이, 그리고 그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내 노출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모든 거를 다 노출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이 깨져요. 그럼 내가 얘기한 만큼 너도 얘기해. 뭐 이렇게 내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먼저 작은 이야기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다 털어놓기 전에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보는 거죠. 이걸 테스트 공개, 테스트 디스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권투에서 살짝 잽 던지면서 상대방이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알아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얘기를 하나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얘기를 타인한테 하는 사람인지, 너무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이잖아요. 그 그릇에 따라서 내 얘기를 여는 정도를 조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건 어디 가서 다 얘기할 사람이야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남들한테 얘기하고 너 절대 남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남들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은요, 어떤 전술 전략을 세워놓고 그거를 한꺼번에 공개한 적이 없대요. 필요한 정보만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할 때 그때 알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정보라는 건 공개하는 순간 내 통제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모든 걸 그렇다고 다 감추는 거는 좀 위험해요. 모든 걸 다 감추는 사람은 외로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 한 명이나 두 명한테는 나를 좀 열어주는 게 좋아요. 마음을 완전히 닫으면 사실은 안전하죠. 다칠 염려는 없어요. 근데 나를 따뜻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결국은 외롭게 되는 거죠. 그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80년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늙어가나 쭉 추적 관찰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을 뭐를 가장 중요하게 받는지 아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인간관계라는 건 나를 드러내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적당히 가리는 게 도움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연습하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